굉장히 많은 재생산 영역의 노동들을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혼별적인 소득 보장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것은 평온한 아카데믹하고서의 해요. 죽고 마는데 그때 이상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일하지 않는 배짱에 또 돈이 넘쳐나는 부자. 네 번째이자 마지막 물결이 등장하는 것은 네,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안효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래된 아이디어, 때를 만난 아이디어라는 제목으로 기본소득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기본소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꽤 오래된 아이디어다. 그리고 그 오래된 아이디어인 이유는 각 시대마다 그 사회가 부딪힌 고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18세기 말부터 오늘까지를 네 번의 물결로 나누어서 기본소득이 어떤 시대적 배경과 원인이 속에서 등장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물결입니다. 첫 번째 물결은 이중혁명에서부터 1848년 혁명까지입니다. 이중혁명은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죠? 저 프랑스 혁명의 모순이라고 썼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모두의 자유와 평등과 우애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모두가 자유와 평등과 우애를 누린 것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백인 남성 부르주아지, 백인이고 남자이고 돈이 있는 사람만 자유와 평등을 누렸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이 약속했던 자신의 권리를 달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의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기본소득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이중혁명의 또 다른 측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사적 소유가 분명하고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냈는데, 그런 배경 중에 하나가 공유지에 대해서 사적인 소유권을 확립한 인크로저입니다. 영국에서 16세기부터 시작된 인크로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양을 키우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곡물을 대규모로 경작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원래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돈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자신의 소유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법이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빼앗긴 토지는 원래 모두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 모두의 것을 다시 회복하자는 것이 기본소득의 정신입니다. 당시 3대륙의 세 나라의 혁명가인 토마스 페인과 영국의 급진자인 토마스 스펜스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원래 토지는 공유이니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모든 사람들에게 배당하자.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을 오늘날 우리는 기본소득의 원형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이런 생각들은 이어져서 1848년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에는 벨기에의 조셉 샤르리에 같은 사람도 토지 배당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와 마찬가지로 지배적인 것은 개인의 사적 소유와 남에게 가서 일을 하는 고용노동이 사회의 정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기본소득은 다시 한번 주변으로 물러나게 되고,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커다란 사회적 위기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대규모의 전쟁입니다. 기본소득의 두 번째 물결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제2차 세계대전까지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나 제2차 세계대전이나 모두 총력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을 총동원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참여했다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1차 세계대전 전은 유럽에서 계급 갈등이 매우 극심했던 때입니다. 그것은 19세기 내내 자본주의를 거치면서 사회가 너무나 양극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양극화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 전부터 사람들이 파업과 쟁의를 벌였으나 전쟁으로 잠시 유예됐던 셈이고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유예된 계급의 갈등이 다시 폭발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버트란트 러셀과 영국의 퀘이커 교도이자 노동당원인 메이블 밀러, 댄스 밀러 이 두 사람이 각각 기본소득이라고 할 만한 주장들을 합니다. 특히 버트란트 러셀은 평화주의자이자 무정부주의자로서 일하지 않을 권리와 기본소득 이런 주장을 했고요. 밀러 부부는 국가 보너스 계획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에 해당한 것을 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완전 고용과 사회보험에 기초한 그런 시스템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 여전히 지배적이었고 그것이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일반화되죠. 하지만 그런 계획이 마련됐던 2차 세계대전 도중에도 주리얼 라이스 윌리엄스 같은 사람은 기존의 복지제도인 실업수당이나 공공부조가 매우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제도로 하면서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완전고용과 사회보험에 기초한 복지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자본주의의 장기 호황기에는 일정하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대서양 건너편의 미국에서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당시에 미국에서 불붙었던 민권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권운동의 과정에서 사람들은 또 다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풍요의 나라 미국의 이면인 가난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민권운동이 요구한 차별의 철폐, 권리 이것만을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유와 권리를 요구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평등, 경제적인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는데 이런 목소리들이 모인 것이 1964년에 임시 삼중혁명위원회입니다. 여기에는 34명의 당시에 저명한 사회운동가, 정치가, 경제학자, 노벨상 수상자 등등이 모여서 만든 것인데요. 당시 미국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삼중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화혁명, 그 다음에 핵무기로 상징되는 무기혁명, 그 다음에 민권운동으로 상징되는 인권혁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 삼는 것은 자동화혁명이죠. 오늘날은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자동화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에게 일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문제들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해결책으로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보장되는 소득. 요즘 말로 하면 기본소득이겠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초반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이런 기본소득에 대한 주장은 다시 뒷전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물결이 등장하는 것은 이런 경제 위기가 신자유주의적인 방식으로 해결되고 그걸 통해서 복지국가가 해체되고 혹은 위기에 빠지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기본소득의 물결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198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네 번째 물결의 시작은 이건 너무나 유명한 사진이니까 다시 한번 보시는 걸 하죠. 1986년 9월에 벨기에 유서 깊은 루뱅 대학에서
유럽의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한 5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죠. 사람들이 모여서 첫 번째로 기본소득 유럽 네트워크를 만들 때의 모습입니다. 벌써 30년이 지난 때죠. 그래서 이 네 번째 물결에 제가 부제는 세기 말과 21세기 초라고 붙였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자유주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신자유주의 득세와 복지국가의 위기, 빈곤과 사회 양극화, 그리고 일을 하더라도 너무나 불안정하고 낮은 임금. 그래서 누구는 그것을 프레카리아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 시대를 프레카리아트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다른 것은 다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일자리 없는 미래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커다란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회적 생태적 전환이라고 부르고, 그 사회적 생태적 전환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장한 것이 작년 여름에 서울에서 열린 제16차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이고, 이 대회의 주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기존의 패러다임, 노동 중심적이고, 그다음에 자본 우선적이고, 그다음에 환경 파괴적인 그런 패러다임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고, 그것을 뭔가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바꾸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모색을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것이 작년 서울 대회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에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했죠. 하나는 기본소득이 꽤나 오래된 아이디어라는 거. 또 한 가지는 기본소득은 다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등장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 여기 기본소득을 지지하거나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날 기본소득이 도대체 왜 다시 부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작년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의 주제인 사회적 전환과 생태적 전환이라는 맥락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